이재명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관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뜨거운 열의로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민주도의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우리 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공모를 앞두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인구 감소와 상권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노후 건축물 증가로 도시 활력이 저하된 관천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계획으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골목 상권을 강화하고 또 생활 SOC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도시재생 우수 도시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아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관천마을 음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즐기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양한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설가 임구 선생의 관천수필로 유명한 문학적 명소인 관천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한국 정부 발전과 상부상조하는 자생적 지역 경제 구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관천지구 도시재생 활력화 계획 수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고견 주시고 뜻깊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환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진행하기까지 간략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 부지를 100% 확보하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나타냈으며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관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다듬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렇게 작성한 활성화 계획 초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거 공모 신청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활성화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 공모사업의 결정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용역을 맡은 양지 주식회사 양승희 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촌지구 주민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관촌지구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왔고요. 사실 그 작년에 한번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잘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저희의 사업 명칭은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그린하우스에서 꽃 피우다 관촌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보령시 대천 이동 399번지 1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177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그런 노후주택이 밀집해져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공공시설의 어떤 중심지의 배후지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주해 왔고, 또 이문구 선생의 그 관촌숲길의 배경이 되었고, 이웃들이 곳곳에서 텃밭을 가꾼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는 곳이었어서 아무래도 노인교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최저 기준에 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함께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대상지 안에는 정말 활발한 보령의 주민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워낙 보령이 또 전국에서도 재생사업 중에 공동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노인회관과 경로당 어떤 세 곳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층, 어쩌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부족하고, 이 인구가 이곳에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재생사업과 함께 보완해 나가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대상지 주변에는 그런데 이런 젊은 인구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많이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발전이라든지 대천여중 교육지원청이나 또 그리고 대남초등학교 등의 어떤 그런 학교와 또 젊은이들이 있는 그런 일하는 인구들이 있는 시설들이 함께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전에는 저 기술자 거리라고 표현된 곳에 많은 그런 농기계를 수리하는 곳이라든지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산업들이 조금은 쇠퇴하고 있으면서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업을 세워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잡은 어떤 비전과 계획은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그린하우스에서 꽃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세운 단위 사업들의 위치를 표시한 총괄 마스터 플랜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있는 시설들을 단순히 개별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조금 복합화하고 공동체 운영을 좀 같이 함께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있는 5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휴식, 문화, 예술, 관광이 있는 왕소나무 글마당이 있고, 청년, 놀이, 쉼터, 청소년이 있는 함께 성장 플랫폼, 그리고 도시농업과 체육과 산업이 있는 공동체 스마트 그린 텃밭, 집수리와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그린하우스 집수리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령 관촌마을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이자 도시재생을 총괄적으로 이끌 주민협의체의 중심이 될 어떤 그런 중심 공간이 함께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과 또 집수리 가이드라인과 또 직접 하실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고, 또 집수리 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안에서 수요가 나오고 또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워낙 골목길이 좁고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안등이나 CCTV를 보완하는 사업들을 넣었고요. 또 누구든지 야간에 다니실 때 불편하지 않기 위한 어떤 보행 야간등도 함께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일부 남는 공간들에는 쌈지 주차장도 함께 계획을 하고자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소나무 글마당입니다. 관촌은 아무래도 관촌숲길이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그 테마를, 소나무밭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쪽에 지금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함께 성장 플랫폼과 왕소나무 글마당을 함께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제 저희 관촌지구의 주민협의체가 CIC로 거듭나서 운영 주체로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역량 강화 사업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춘 홈스테이 및 지역 복합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이 안에 있어서 함께 성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관촌마을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저희 대상지의 한 중간에 위치하는 언덕 부지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린 텃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실과 그리고 사무실 할 수 있는 지원동을 함께 구축을 해서 지금 이 안에서 재배를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 온실을 두 가지로 두는데 하나는 직접 재배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생산과 관련된 동이 되겠고 다른 한 동은 아이들이라든지 방문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테마로 나눠서 저희가 일단은 기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함께 이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건축물을 같이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주민분들이 소규모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획득하신 노하우하고 기술, 그러니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엎어져서 좀 소득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촌마을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보령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워크샵 그리고 재생대학 등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면서 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견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시지 못하신 경우 센터 또는 도시재생과에 서면 의견서 제출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항직 교수님 주제로 전문가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관촌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오늘 공청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씨도 쌀쌀하고 추워졌는데요.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 복권승 대표님은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관촌마을 전체적으로 그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열심히 사업 아이디어 구상하시고 또 협의체 같이 운영하시고 쭉 진행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상준 박사님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동안에 또 우리 사업들 우리 또 수청지구나 또 궁촌이나 지금 중심지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맨 왼쪽에 계시는 우리 임정민 박사님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우리 그 LA 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이신데 그다음에 국토부 사업으로 사실은 샛들마을 사업을 다 총괄하고 계세요. 기획 토론 순서는 우리 복권승 코디네이터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상준 우리 박사님, 임정민 박사님 순으로 해주실 텐데 제가 양 소장님한테 질문 궁금한 것들을 좀 우리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생각하시는 이 관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니까 먼저 우리 스마트 그린 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함께 성장 복합 플랫폼도 그렇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제일 핵심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온실 먼저 저희가 이곳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체계를 지금 오른쪽에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육, 운영, 생산, 판매라고 지금 네 가지의 목표들이 지금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가능성들을 다 지금 주민 조직에서 찾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사실은 아까 그 컨베이어 방식의 그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코리아 휠 기술을 갖고 있는 코리아 휠 그리고 이런 에너지 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지금 보령에서 바깥쪽에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중부발전 그리고 스마트팜 협동조합들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하고 조금 더 생산과 또 소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시설을 좀 같이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가장 잘 하시고 많이 해왔던 것들을 좀 넣으려고 저희가 스마트 그린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이름을 좀 넣고 유리 온실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축물도 좀 넣어서 사무실로도 쓰고 또 뭐 필요하다면 포장이라든지 또 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같이 넣고 또 스마트라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또 계속 공부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회의 공간도 같이 복합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함께 성장 플랫폼과 이제 왕소나무 글마당 이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문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관촌마을에서 빼놓고 갈 수 없고 그 관촌숲에 대한 소설에 나온 그 배경이 되는 소나무 밭을 오히려 컨셉으로 잡고 그 안에 왕소나무 글마당과 함께 성장 플랫폼을 지금 평면도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건축물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조성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가는 공간이지만 또 새로운 보령의 명소로서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자 찾아오는 공간이 또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 설명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도의원님들 김한태 의원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예, 김한태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동 전에는 이제 대관동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이동은 뭐 보령의 16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역사성이라든지 서정성, 서사시성이라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네라고 할까요?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문구 선생님의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걸 만든 거는 이동의 약간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후학들이 거기를 계속 지금도 방문하고 또 이문구 선생님이 관련 있는 분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잘 만들어서 그것은 앞으로도 좀 미래적으로도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형이란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런 수익형이나 이런 것이 잘못하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하나의 기대치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해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시나 뭐 도에 국가의 지원이 없어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때는 생각이 없이 기대를 가지고 막 하시다가 실제 다 완성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맡겼는데 누가 주체적으로 사실은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현실을 알려야 되는데 너무 좀 기대치를 갖지 않게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후 이제 완공되면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어서 우리 이영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와주신 우리 관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촌에서는 아까 그 이문구 그 지역을 뭐 왕소나무 글마당 도성 작은 도서관 북카페에서 이제 35억을 투자한다면은 이문구 문학관을 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문학관을 이문구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 공구거리 있잖아요. 이제 공구거리 있고 저쪽 이제 축효 앞이가 실은 재래 전통시장이지만은 우리 맛김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령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맛김을 좀 뭔가 특색화하고 간판도 해가지고 우리 보령이 세계적인 맛김이 여기가 거의 다 판매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특성화더 하면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천지구가 이제 현재 그 구역은 적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문화의 전당 또 중부발전 또 대천 이동복지센터 또 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청, 대천여중, 대천여고 또 대관초등학교 이런 체육시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서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구거리라든가 우리 보령의 우리 또 대표적인 특산품인 우리 김이나 맛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우리 사업 반영도 얘기를 해주셨고 주민들의 그 사회적 인구적 특성을 좀 반영해서 시설해 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도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시의원 우리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동인 의원님 계시죠? 한동인 의원님 우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시의원 한동인입니다. 먼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유지와 운영의 문제에 대한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공동체 스마트 그린 텃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운영과 유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사업비가 30억입니다. 30억인데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 유리 온실과 체험형 유리 온실은 다 합쳐야 한 150평이 채 안 되는데 과연 이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이라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30억을 투자하는 그것으로서 타당한 것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주민들의 그 참여와 목소리가 그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토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마지막 순서 김정은 시의원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원 시의원입니다. 이게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불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된 다니다 보니까 지붕 같은 경우 너무 노후화가 된 지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주거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관광화를 시키고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만 해준다고 아니고 그거를 특화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을 보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같고요. 지금 왕소나무 이제 글마당 공원 조성을 지금 저 위에 저기 한산이시 그쪽 옆에 이제 공원 옆쪽으로 지금 토지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한 1,3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차 문제라든지 소통, 운행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거기가 경사로가 좀 심하거든요. 보완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차량 소통이나 뭐 마을 관광 이런 부분들도 쭉 얘기해 주셨고 토지 매입 그래도 돼서 준비는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 사업이 보시면 주거지 지원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 또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주거지 지원형의 목표는 사실은 노후하고 이렇게 불량한 주거 지역의 주거 복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재생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총괄 코디를 맡고 계신 복건승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좀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올해까지만 이제 총괄 코디란 말을 좀 듣고 싶고요. 예, 이제 이웃으로 좀 빨리 다가가야 될 텐데 그 좋은 결과로 함께 보답하겠습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이제 온실에 들어가고 글마당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데 과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 끝나고 나면 이 엄청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문구 선생님 관촌, 관말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 색, 예, 우리 보령만의 색깔, 이제 그런 관촌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좀 묻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거지 재생, 그러니까 지원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게끔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어떤 좀 쉽게 주거지를 또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또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5가지 정도의 우리 꼭지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다이어트를 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5개가 서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맥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내용들이나 이 그 제목이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순화시키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자치 기능하고 함께 모여서 합의하고 상상하는 기능을 그냥 관촌 동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텃밭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옛날부터 이 공동으로 노동해서 함께 뭔가를 나누고 푸는 거는 두레라는 조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관촌 두레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좀 넣고, 그러니까 메인 테마를 이렇게 우리 관촌 마을에 맞게끔 좀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중앙시장이 지금 확장이 되어서 관촌 마을에 지금 3분의 1 지점 거의 절반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오고 있는데 더 확장될 것 같아요. 이 보령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생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 그러면 온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30억 원이 그냥 아깝지 않게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전기, 공용전기나 이런 것들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추운 시절에는 또 온실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인프라로서 이 35억 원이 쓰여지게끔 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왕소나무, 아까 얘기한 글마당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관촌 글방,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기초 인프라가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 인프라를 잘 깔아서 그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좀 가깝게, 작년보다 훨씬 좀 가깝게 다가오게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장시간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지 지원형 활성화 계획의 메인 이 테마가 결국은 이문구 선생이나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복건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들의 네이밍도 굉장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상준 박사님 충남연구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남연구원에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보령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공동체 활동 하나는 충남에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그걸 느끼고 갔습니다. 오늘도 지금 분명히 늦은 시간인데도 많이 나오셔서 저도 되게 놀란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령에 살고 계시고 관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충분히 이제 영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획서 자체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시설 수준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든요. 보령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 계획서를 보면 이문구 선생님의 관촌숲 피력의 대상지가 여기였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진짜 많았던 건지 설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제 글로서의 설명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근거에 대한 얘기인데, 주거지 지원형에 분명히 100% 정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서가. 그렇다면 주거지 지원형에 100%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걸 강조하셔야 되는데, 낙후 지역이 어떻고 골목길이 어떻고 주민 공동체가 어떻기 때문에 그 보령시의 동지역에 이만한 낙후 지역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거지 지원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성적인 논리라든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보완되셔서 설명이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5가지 사업이 기승전결로 따지면 결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근데 기승전이 잘 모르겠어요. 주민 공동체 활동이 있으시고요. 그럼 각각의 주민들은 한정돼 있고 시설들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주민들이 이 5개 시설을 분명히 같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누가 어느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실 거고 어떻게 참여하실 거고, 이제 시설적인 측면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면 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완성도를 높여서 설명력을 주셔야지만 이 설득력이 나올 거고,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로 연동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획서에서 저는 가장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5개를 놓고 시설 5개가 무슨 시설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역할을 가질 거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버넌스고 연계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려서 내년에 올해 공모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그리다 보면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그려져서 흐름이 나오고 그 흐름은 결국에는 관촌이 가져야 될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주변 자원에 대한 연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뭐를 넣겠다 그러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점. 주거지 지원형에서 꼭 외부 자원을 특히 중부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나 지역 주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또는 새로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분명히 왕소나무, 글마당 공원이라든가 플랫폼에서 설득력 있게 나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에서 뭘 하겠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모르겠어요. 누가 하겠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완이 되시면 완성도 높은 시설이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왜 하고 하는 데에 대한 개별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쭉 설명이 돼 있어야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좀 약해서 남은 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대폭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임정민 박사님인데요. 좋은 말씀 해주시라 기대하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정민입니다. 그 제안서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가한 게, 인구가 어디 있지? 약간 이 부분 좀 가다듬어야 돼요. 인구하고 가구수하고 이제 인계 여기에 좀 먼저 이제 배경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아까 750가구라는 표현을 하는데 750가구 제가 판단은 750가구가 못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750가구라고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제 아까 인구 구조, 인구수,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한 부분들이 좀 정보가 조금 빨리 앞에 좀 보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어쨌든 그 정보를 먼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주거지 지원형이에요. 주거지 지원형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제 주거지 지원형이겠죠. 지금 이제 전체 면적이 이제 13.5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딱 이제 심사를 봤을 때, 근데 보니까 대각선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절반은 무슨 사업을 하지? 그 밑에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온 게. 근데 왜 13. 약간 이제 아까 대각선 도로로의 이제 윗부분에 너무 이제 사업이 치우쳐 있다. 이게 분명히 아마 심사하는 분들의 이제 인상일 거예요. 인상인 거.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분명히 많은 어쨌든 재생대학을 하면서 의견들을 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봤어요. 주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이 필요한 시설, 부족한 시설, 불편한 점,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점, 편의 시설 필요한 점. 여기 안 빠지는 것들이 주차장이에요. 근데 주차장 계획이 팔면 이 180억을 투입을 하는데 8면을 만든다? 주민들이 지금 아까 모든 이제 설문에서 이 주차장을 다 언급했는데 없겠지만은 주거지 지원형이란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업들이 생기면서 또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보령시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많은 식의 어쨌든 지역의 어쨌든 구도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했지만 이 사업 후에 이 대의 문제들 이것들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많은 시설들이 주민들이 다 운영을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자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만한 시설을 운영할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쨌든 보조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 뭐 신규 시설이 필요하나? 그럼 기존 시설들을 한번 돌아봐야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멀쩡하냐? 그러니까 이 조금 불편한 부분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왕소나무 글마다 이문구 아까 선생님이라는 지역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이 되지만 그 옆에 있는 함께 성장 복합 플랫폼, 홈스테이,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도 공유 부엌 이건 뭘까? 주민들 위한 시설일까? 그다음 이게 명확한 운영이 될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장소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장소는 진짜 잘 고민하고 가꿔야 된다. 거기에 어떤 지역의 어떤 테마인 이문구 선생이 들어온다. 그건 오케이. 그러나 이 지역은 분명히 이 좋은 장소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는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팜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우리가 하고 이게 진짜 맞나? 이거는 분명히 고민해봐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 말씀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또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거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임정진 말씀.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 개 다 지금 새로 만드는 저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재생계획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우리 주변 사업지구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들, 공동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기능상의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너무 낡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얘기를 쭉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쭉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듣는 자리니까요. 우리 제일 먼저는 관촌마을 우리 주민협의체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남법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또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남법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남남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내용 깊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복관성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제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로 영어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까 왕소나무 글마당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위치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도로가 상당히 그것까지 가기는 경사가 적고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과연 우리 이동에 사시는 주민들만 가질 것인지 또 외집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시설이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지금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하우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인은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제가 지금까지 느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온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적이 아니고 하되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의 이런 그 요구와 그다음에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시고 그걸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그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지역 주민분들하고 거기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오시고 하셨을 텐데 또 우리 보령의 또 다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도 좋으시고, 네, 저쪽에 마이크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령 시민인데요. 쭉 보다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 거론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저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 노인 시설이나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시설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시설 부족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공원에 화장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앞에 벤치가 생겼는데 원래는 그쪽에 노인분들이 안 계셨어요. 공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노인분들 오지 않았는데 벤치가 생기고 그 앞에 화장실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의자를 막아줄 수 있는 벽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큰 돈으로도 그 많은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 중부발전하는 에너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마트팜은 그래도 그런 에너지적인 문제에서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서 좀 더 가깝게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수익 창출을 얻기 쉽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공청회 하면 우리 청년분들 뵙기가 참 요즘에 어려운데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우리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취지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의 수요나 행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수요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주시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드신가요? 이제 맨 뒤에 하고 두 분 계시니까 우리 손 드신 두 분들한테 마지막 기회 드리고 과장님 또 말씀 듣고 우리 양승희 소장님 답변을 좀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천 일동에 사는 조명재입니다. 조명재면서도 우리 일동에 5통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결과, 그래도 예와 획득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관촌 이문구 선생님 수필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유명하신 이토정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갖고, 보령에 가면 기왕이면 관촌 수필과 이토정 선생의 그 업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널리 알려준다면은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정 이지암 선생님이나 이문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맨 끝에 마지막 우리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촌에서 태어나서 여자까지 떠나보지를 못하고 여기서 사는 이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걸 반드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가장 크고요. 사실은 어떤 식물이나 이런 걸 키웠을 때는 방향이나 위치, 면적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건의사항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주민협의체 대표 위원장님과 또 주민들 의견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우리 양승희 소장님이 먼저 전반적인 질문들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장님한테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소장님. 네. 네, 좋은 너무나 날카로운 의견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또 보완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그린 텃밭의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린 텃밭 사업은 사실은 부지가 조금 크긴 큽니다. 부지가 저희가 2,288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가 되겠고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전체 사업비에 상당한 금액이 또 소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유리온실 2개하고 실제로 건축물로 되는 건축물이 한 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산출 내역은 이제 저희 보고서에 그러니까 다 공개될 거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기준 면적과 이제 금액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유리 온실 자체가 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유리 온실은 저희가 442제곱미터 그럼 한 130평 정도 되는데 13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 면적이 있고 이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로 지어지는 면적이 한 35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업이 끝나면 자생하셔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운영 관리비를 저희가 또 함께 한 3억 원 정도 기획을 해서 넣은 게 모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좀 외부의 분들이 보시기에 전략적으로 과하지 않게 느끼시게 조금 나눠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부지 건물은 그렇게 크게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유지 관리가 그 이후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부지에 비해서 건축물은 사실 꼭 필요한 면적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왕소나무 그 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소리 내면서 뛰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고자 했고 명소가 되고 싶어서 저희가 또 땅을 크게 또 잡았어요. 그 사실은 건물보다는 공원의 개념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부지 매입비와 합쳐서 보다 보니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보이는 것 같아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내용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셨던 많은 의견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걸로 판단되고 좀 열심히 많이 반영해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좀 해주시라고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수고를 부탁드리고 운영 관리가 이제 큰 우리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컨설팅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사업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기환입니다. 이제 주 목표는 어찌됐든 간에 이 그 관촌마을의 어떤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게 주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월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충청남도에 이제 그 공모를 할 겁니다. 그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 아직도 멀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또 그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통해서 직접 그 민간위탁 쪽이라든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계획 내용이 사실은 뭐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 지원형에 보다 좀 충실하게 내용에 막 조금 조정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거점 시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수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게 주민들의 이런 전체적인 수요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이 필요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아까 육하원 측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사업별로 사실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관촌마을 주거지 재생 사업이 주민협의체만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보령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보령 시민 전체 그다음에 요 동지역 전체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지 사업구역 우리 요만큼이니까 이거 다 우리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동의 사업인 거지 관촌지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4개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죠. 그러니까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의 주거복지를 통해서 보령시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한 거고 공동체 활성화를 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경쟁력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서민층들이 우리 소득도 좀 올리시고 일자리도 만들고 잡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드리라고 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수청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수청지구, 궁촌지구, 중심시가지 남대천 그다음에 또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까지 하고 대충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0억 정도 되네요. 900억 정도 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촌지구까지 만약에 이번에 성공해서 따오면 1,000억이 넘겠죠. 그러면 그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일단 보령시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그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 번째 주민협의체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사업들을 따오셨는데 이게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우리 시민들 전체에 공유를 해야 되고 도시재생 정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 보령에서는 이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보령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기반 산업들도 좀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실 재생에서는 약하거든요. 사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보령은 지금 다행스럽게 머드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개발 사업들을 같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태안반도하고 연결돼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관촌마을 오시는 거지 관촌마을만을 목적으로는 절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굉장히 부족해요. 종합도시재생 정책으로서 좀 피셔야 되고 그래서 보령은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효과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업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이런 정책 기반이 조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보령이 그런 것들을 이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우리 공청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